읽어볼 테니까. 네. 시 같은 경우는 소리내서 너도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소리내서 몇 번 읽으면 이게 의식 속에 착 자리를 잡아. 네. 그렇게 해서 그 시험 볼 때는 아예 이 지문을 안 봐야 돼. 네. 지문을 이게 이거 어디 있지 이렇게 찾을 정도면 사실은 1등급에 못 갔다 이렇게 보면 돼. 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볼게.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백석.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나는 어느 목순의 집 헌 사슬간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나는 춥고 누슷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디롱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벼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내 가슴이 꽉 메어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이 드는 데쯤 해서는 더러 나주손에 살랑살랑 사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어니 먼 산 뒷옆에 바우섭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하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꽤 긴 시네? 네. 그치? 네. 그래도 한번 쭉 읽으니까 대충 이렇게 스토리가 이렇게 나름대로 흘러가는 게 보이지? 편안하게 쭉 읽어봐. 그냥 이거는 어차피 리듬보다는 산문적인 어떤 형태니까 그냥 편안하게 쭉 읽어봐. 소리내서 한번 읽어봐.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나는 어느 목순의 집 헌 사슬간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춥고 느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디롱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제 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벼개를 하고 굴기도 하며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내 가슴이 꽉 메어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이 드는 때쯤에서는 더러 나주손에 쌀랑쌀랑 싸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 또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어니 먼 산 뒷 옆에 바우사 앞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안이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두물나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잘 읽네. 읽는 걸로 봐서는 뭐 충분히 이 시를 이해하고도 남네. 이렇게 읽을 때 익숙하지 않으면 이게 시가 안 들어와. 근데 익숙하다는 얘기는 공부를 좀 많이 한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이제 뭐 백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건 거의 너의 일생이구나. 너의 고1 생활이구나. 1학기의 너의 생활, 우리 제자의 고1 생활. 나는 어느 사이에, 여기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이랬지만, 나는 어느 사이에 점수도 없고 수학 점수도 없고 국어 점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졌어. 그래서 이제는 뭐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하고 멀리 떨어져? 아니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엄마 아빠한테 막 눈총 받고 어느 바람 쐬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고 다니고 있었지. 이야, 이거 딱 너네. 잠깐 그 방황에 잠겼던 우리 제자의 그 모습이야. 여기처럼 어느 집에 쫓겨나가라 그러진 않았으니까. 그래도 방에 와서 탁 누워있으면, 내 슬픔, 공부하는 내 슬픔, 나의 어리석음, 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했던 나의 어리석음, 드디어는 가슴이 콱 메어 뜨거운 것이 눈물을 그냥. 그리고는 정말 중요한 거, 부끄럽지. 여기 이제 백석은 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에 이르는 어떤 그런 고통 속에 있었겠지만, 너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 다시 한번, 그러나 잠시 뒤에 고개를 들어서, 그제? 이때 나는, 여기는 이제 그 일제시대라는 개인적 인생사, 그러니까 개인사에서 극복할 수 없는 구조적인 세계잖아. 네. 백석이 뭐 혼자서 뭐 독립을 할 수 있어? 뭐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나보다도 훨씬 더 개인의 의지를 초월하는 어떤 운명적인 존재, 역사, 시대 이런 거, 그지? 네. 그런 걸 기다리는 거지. 시대처럼 올 아침. 동주영이 그렇게 했잖아. 시대처럼 올 아침, 광복의 아침. 그때 일제시대 지성인들은 그런 걸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야. 나보다 더 큰 어떤 우주적 세계관이지. 말하자면 뭐 역사의 흐름, 반드시 올바르게 흘러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겠지. 어쨌든 너도 이제 며칠 동안 자신을 한탄하고 그랬지만 점점 마음이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는 거야. 딱 정화되는 거야. 좋아. 나 이렇게 여기서 멈출 순 없지. 그럼 사내 자식이 그거 뭐 한 몇 개월 뭐 공부 안 해서 뭐 자존심 상했다고 뭐 인생 뭐 또 비관할 일도 없고, 그거 다 똑같은 거야. 커다란 삶이나 작은 삶이나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그 조그만한 그 일상들이 모여서 큰 일상이 되는 거고, 드디어는 어때? 마음이 안정되면서 너도 이제 부모님과 또 X를 위해서 뭔가 내가 다시 힘을 한번 내줘야 되지 않겠냐. 여기도 이제 무릎을 꿇어 보며 반성과 성찰의 자세를 보이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그 롤 모델, 영원히 절개, 의지를 굽히지 않은 갈매나무를 생각하는 거야. 너한테 갈매나무는 너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실망을 주지 않는 것, 이건 뭐 살면서 그것보다 소중한 건 없어. 그게 결국 뭐 모든 사람에게는 다 갈매나무가 있는데, 뭐 커다란 뭐 역사적 어떤 그런 사건에 부딪히거나 이러지 않는 일상적인 삶에서는 이 갈매나무는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그들이 딱 있으니까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좀 방황해서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고 그런 거겠지. 그러나 이 시의 끝부분에서는 아주 새로운 삶의 의지를 보여주는 건강한 시로 태어났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 남도의 소월, 김소월, 북도의 백석. 그만큼 백석도 일제시대의 그 시단에서의 위치는 시는 아주 잘 쓰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제 백석 시는 3개 정도로 분류되는데 일제시대의 많은 작품들이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진 않아. 그런데 이제 리얼리즘 계통이라는, 리얼리즘이라는 게 사실주의잖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백석은 리얼리즘 시의 대표적인 작가 중에 한 명이야. 백석의 모든 작품은 아름다운 우리말 문장으로 향토적인 감성을 표현하였고 모더니즘을 발전적으로 수용한 시들을 발표했다. 주요 작품으로 여운한 골조, 모닥불, 여승 등이 있다. 시험에 해당하는 백석의 형태는 첫째, 리얼리즘. 일제시대의 현실이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면서 일제의 어떤 가락한 또는 그 파렴치한 이런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작품을 썼다. 리얼리즘 형태를 나타내주는 3개의 시풍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가족의 붕괴를 통해서 일제시대의 우리 민족 공동체의 붕괴를 보여줘. 그 대표적인 작품이 여승이야. 여승은 한 여인의 슬픈 사연, 비극적인 삶이야. 남편도 어디 나와서 돌아오지 않고 아마 죽었을지도 모를 거야. 자기 딸도 죽고 이래서 결국은 여승이 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한 여인의 삶을 보여주는데 그 여승이 된 그 여인이 바로 우리 민족 구성원이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무도 지켜주지 않은 약자인 이 여성이 어떻게 일제시대라는 거대한 그런 어떤 시대 속에서 매몰되어 가는가, 붕괴되어 가는가. 이 여인은 바로 우리 민족 구성원 전체를 뜻하는 거야. 그 모습을 보여줘서 첫 번째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붕괴되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면서 그런 일제시대의 참혹함을 보여줬다. 두 번째는 여운한 골족이라는 작품인데 두 번째는 거꾸로 평화로웠던 우리 민족의 모습을 보여줘. 그 평화로웠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으로 지금 현재의 그 피폐함을 보여주는 거야. 대표적인 작품이 여운한 골족이야. 그래서 평화로운 시절에 명절에 모여있던 그 가족 간의 공동체적 유대감 그리고 그 그리움에 대한 걸 딱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그 작품을 보는 사람들은 피폐한 현실을 깨닫게 되는 거지. 세 번째가 바로 이런 작품이야. 박시봉방. 박시봉방 같은 작품은 바로 요런 거야. 이제 조선에서 고향에서 살 수 없어가지고 너무나 삶이 피폐해서 살 수 없어서 어디로 만주나 러시아나 유랑민이 돼서 떠나가는 우리 민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거의 대표적인 작품이 박시봉방이야. 이 박시봉의 집에 가서 지금 있는 이 화자의 모습은 바로 조국을 떠나서 먼 북간도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뿌리 없이 살고 있는 모습을, 유랑민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유랑민화 된 거야. 아예 그 모습을 보여준다. 그거의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박시봉방이다. 그 다음에 박시봉방 같은 유의 작품들이 또 많아. 그러니까 각각 이 1, 2, 3에 해당하는 작품들이 엄청나게 많다. 하나씩만 들으려면 바로 1번 가족 붕괴의 모습을 통해서 민족 공동체의 붕괴되는 모습을 보여준 여승. 그 다음에 평화로웠던 우리 민족의 모습을 복원해서 이 시대의 아픔, 시대의 파괴적 모습을 보여주는 영원한 골족. 그 다음에 바로 유랑민화된 우리 그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우리 민족의 모습, 유랑민에서 떠도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박시봉방.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진다. 그 다음에 작품 전체로 한번 그냥 빠르게 들어가 볼게. 너무 길으니까. 제재계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혹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바로 얘기해.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고백적, 반성적, 의지적. 제재, 유랑인의 외롭고 무기력한 삶. 주제, 무기력한 삶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 특징, 편지 형식을 빌려 화자의 근황을 드러냈다.
평안도 방언과 향토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토속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쉼표의 잦은 활용으로 뇌지혜를 획득하였다. 산문적 서술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였다.